밥도 잘 먹는데 몸이 약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혹시 밥도 잘 먹고 있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무겁고 발걸음이 느리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하죠. 어느 날은 장바구니가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감기에 한번 걸리면 예전보다 회복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힘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면역력, 신진대사, 혈당 조절 능력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 몸은 마치 강물과도 같습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지 않으면 진흙이 쌓이고 생명도 점점 사라지죠. 근육이 바로 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약해지면 몸의 다른 기관들도 점점 느려지고 정체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직접 보았습니다. 넘어져, 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혹은 가벼운 병에도 회복이 더뎌졌을 때 말이죠. 근육이 심하게 약해지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이 상태를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밥도 잘 먹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는지, 그리고 약이나 헬스장 없이 집에서 식탁 위에 선택만으로 근육의 힘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앞으로 수년간 건강과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실질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댓글, 팔로우 잊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건강해요. 말씀드릴 구체적인 식단과 비법을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을 꼼꼼히 읽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배운 것을 계속 나누는 힘이 되니까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병원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의 중장년층,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먹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먹은 것이 예전처럼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겨울 아침 74세의 박영수 어르신이 제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젠 화분도 들고 베란다로 나갈 수 있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영양 상태는 정상이었지만 근육량이 작년보다 20%나 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잘 먹는데도 근육이 줄어들까? 조사해보니 원인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소화와 흡수력에 있었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점점 줄어듭니다.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사람은 80%를 흡수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절반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배출되어 버리죠. 그래서 근육이 유지될 재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 달걀과 고기를 먹어도 몸이 약하고 다리가 풀리고 허리가 아프며 자주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거나 물건을 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은행과 같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대사 과정이 안정되며 심혈관도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지방이 더 빨리 쌓이며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 같은 분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몇 년 사이에 몸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몰라서 당황해 하시죠. 그런데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면 불과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걸음이 빨라지고 잠이 깊어지고 기분도 훨씬 밝아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단백질이 진짜 근육이 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차 한잔 들고 나도 요즘 다리가 약해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부분에서 저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비싸지 않고 어느 마트에서나 살 수 있지만 고가의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하게
근육을 회복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이건 수십 년의 연구로 얻은 결과이자 제가 환자들에게 직접 권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식단 속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은 잃어버린 힘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건강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단순히 덜 먹으니까 영양이 부족해진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은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우리가 먹는 것을 더 이상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차에 연료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닳아있으면 기름을 아무리 더 넣어도 차가 더 빨라지지 않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와 대사가 약해지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근육으로 가지 못한 채 위와 장에서만 머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 해 연구했고 50세가 넘은 거의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해마다 근육이 평균 약 1%씩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20년이 지나면 처음 근육의 거의 20%를 잃게 됩니다. 즉, 젊을 때의 힘이 약 80%만 남는 셈이죠.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과 활동량이 적은 남성은 근손실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때가 되면 계단을 오르거나 쪼그려 앉는 일,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쉽지 않은 도전이 됩니다. 제가 가장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72세의 이정순 어르신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진료실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다리가 후들거려요. 넘어질까 봐 겁이 나요. 검사해보니 다리 근육량이 거의 30%나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식단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 고기도 먹고 달걀도 먹고 우유도 드셨죠. 그런데도 근육이 계속 줄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산과 소화효소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 음식은 들어오지만 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충분히 쪼개지지 않으니 근육이 그것을 재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먹을수록 더 피곤해지는 역설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나다 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무엇을 흡수하느냐가 곧 나다 라고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소화기관이 튼튼한 공장처럼 일해서 웬만한 음식은 다 처리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위산이 거의 절반으로 줄고 소화효소도 30% 가까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단백질 흡수 효율은 약 5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단백질 100찍을 먹으면 80찍을 흡수하지만 어르신들은 40, 50개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도 몸이 약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비밀은 한국의 전통 식탁에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가 날마다 먹으면서도 건강하고 탄탄하게 지냈던 바로 그 음식들 말입니다. 옛 의학 기록을 살펴보고 현대 데이터를 대조해보니 나이 든 분들의 흡수 저하를 보완해주는 특별한 음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것이 아니라 시장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근육의 진짜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육은 단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지키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저장하는 에너지 공장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당이 쉽게 오르고 지방이 빠르게 쌓이며 간과 신장 같은 내부기관이 과부하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낮은 사람은 동년배 중 근육이 탄탄한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배 높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는 일은 운동선수만의 과제가 아니라 성인의 건강을 떠받치는 기초공사입니다. 몸은 영원히 젊을 수 없지만 제대로 된 단백질과 그것을 효율적으로 전환하게 돕는 영양소를 공급하면 근손실의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여 년간 저와 연구팀이 집중해온 목표입니다. 저희는 60, 80세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시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를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평소처럼 식사했고, 두 번째 그룹은 고기에서 단백질을 보충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제가 곧 소개할 특별한 단백질 원천을 사용했습니다.
3개월 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을 뿐 아니라 보행 속도와 악력, 노년층 근건강을 평가하는 두 가지 핵심 지표도 함께 개선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왔던 단순하고 익숙한 음식들 덕분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노년의학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했을 때 여러 동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유호진 선생님, 왜 그렇게 효과가 큰가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유래 효소와 아연, 칼슘 같은 무기질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바뀌게 도와주고 버려지지 않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정순 어르신이 이 방법을 실천한 뒤에 변화를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단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공원을 스스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는 멀리 못 걸을 줄 알았어요. 이젠 매일 아침 30분씩 나가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돌보면 신체의 힘을 회복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 말입니다. 이어서 저는 그 특별한 3가지 음식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자연이 준 보물 같은 식재료로 몇 주 만에 근육을 회복하고 건강을 끌어올리며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효과가 탁월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장수의 황금 3종이라고 부릅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식사에서 단 하나만 바꿔도 10년 전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힘은 비싼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음식에 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실험 끝에 저는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서 볼 수 있는 3가지 친숙한 음식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들은 약도 아니고 건강 보조식품도 아닙니다. 하지만 근육을 되살리는 놀라운 힘을 가진 아주 평범한 식재료들이죠. 그 3가지 음식은 바로 새우포말린, 영태, 그리고 검은 콩 흑두입니다. 저는 이 3가지를 근육의 황금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을 보충해줄 뿐 아니라 흡수력과 재생력, 회복력을 동시에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새우포, 즉 말린 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포를 국물 내거나 반찬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농축된 단백질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한 줌 약 20기계 새우포에는 무려 15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삶은 달걀 3개 분량에 해당하죠. 뿐만 아니라 건조 과정에서 칼슘과 아연의 농도가 수배로 높아집니다. 노년층에게 칼슘과 아연은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즉,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단백질은 근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이 새우포를 꾸준히 섭취하면 몇 주 만에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피부 혈색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사가 개선되기 때문이죠.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69세의 이성순 어르신이었죠. 그분은 일어설 때마다 벽을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제가 새우포를 식사에 조금씩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현미죽 위에 새우포를 뿌리고 점심엔 시금치 볶음에 새우포를 넣는 식으로요. 2달 뒤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딸보다 빨리 걸어요. 그리고난 쏙 버리고난 이지게 이가 요만한 측정 결과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몸이 마침내 쓸 수 있는 단백질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번째 음식은 황태포 말린 명태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황태하면 해장국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것은 제가 분석한 식재료 중 가장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100기의 황태포에는 무려 80기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의 4배, 닭가슴살의 2배에 달하지만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건조와 냉풍 숙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위가 약한 노년층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죠. 명태에는 비타민 A와 B12도 풍부합니다. 이 2가지는 혈액 생성과 세포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말합니다. 황태는 한국 어르신들을 위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나날레모시스노 콩가이
다날레모시스노 쿵가이 바구.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은 단순한 해장이 아니라 근육 재생을 돕는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영수 73세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무와 함께 황태국을 드셨습니다. 3주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전엔 아침마다 다리 주무르느라 한참 걸렸는데 이젠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요. 검사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운동 후 근육 회복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황태는 경제적입니다. 황태 한 마리면 일주일은 국을 끓일 수 있고 남은 살은 찢어서 반찬으로 먹으면 됩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예전부터 겨울철 주요 단백질원으로 황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 사람들의 근육 감소증과 골다공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검은 콩, 흑두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 이 표현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100기의 검은 콩에는 무려 43직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콩보다 많고 두부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 검은색에 있습니다. 그 색소는 안토시아닌, 즉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더 잘 운반됩니다. 즉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몸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도했던 78세의 기영이 어르신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콩 우유를 마시고 숙주나물 무침에 참기름을 살짝 넣게 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내려가고 걸음이 빨라졌으며 목소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 개선과 세포 노화 억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신문 읽기가 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성분이 망막으로 가는 혈류를 높여 시력 저하를 예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새우포와 시금치는 완벽한 궁합입니다. 시금치의 비타민C가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황태포는 무와 함께 끓이면 무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가 소화를 돕고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검은콩은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항염 효과도 강해져 근육 회복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시금치의 수산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하나, 단백질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아미노산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최소 30분은 기다린 후에 마시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혼자 달리는 선수가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함께 뛰는 릴레이 팀입니다. 이들이 함께해야 단백질이 결승선, 즉 근육에 도달합니다. 방금 소개한 세 가지 음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그 단백질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분을 스스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단 2주 만에 근육을 되살리는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며 잃었던 힘이 되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실천 단계를 놓치지 마세요. 많은 제 환자들이 실제로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근육 회복 식단을 환자들에게 안내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음식만으로 몸이 변할 수 있나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 이상입니다. Can't you see? 야라 바페비쇼. 왜냐면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재료만 공급해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고쳐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저는 수천 명이 자신의 몸과 웃음 그리고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2주 근육 회복 식단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약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의 식사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당신은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주의 목표는 소화기관을 깨워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에 몸을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무와 파를 넣은 황태국 한 그릇으로 시작하세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면 황태의 단백질이 부드러워지고 위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황태의 단백질은 밤새 쉬었던 근육을 깨워주고 비타민 B12는 피로를 줄이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드세요. 쌀, 쌈, 검은 콩 1의 비율로 섞어 밥을 짓습니다. 따뜻한 밥에 퍼지는 고소한 콩향은 소화를 돕고 오후 내내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저녁에는 새우포볶음을 곁들여 보세요. 시금치나 애호박과 가볍게 볶으면 좋습니다. 이 메뉴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 아연, 식이섬유까지 더해져 밤에 숙면을 돕습니다. 첫 주에는 많이 먹으려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몸이 새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4, 5일이 지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입맛이 돌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건 몸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입니다. 둘째 주는 근육 재생 속도를 높이는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황태와 미역을 함께 넣은 미역죽을 드세요. 속이 편하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두유를 마시거나 직접 만든 두유를 권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오후 내내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저녁에는 새우포전, 즉 말린 새우와 달걀, 채소를 섞어 지진전을 드세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소화 효소가 자극되어 단백질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 식단을 실천한 제 환자들은 대부분 열흘쯤 지나면 몸이 분명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74세 김명자 어르신은 예전엔 일어나려면 의자를 짚어야 했지만 지금은 아침마다 지팡이 없이 집안을 걸어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처음에 등장했던 73세 박영수 어르신. 3개월 동안 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후 지팡이를 완전히 내려놓고 동네 경로당 건강체조반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젠 화분도 들고 베란다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 2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틀, 사흘 만에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근육은 서서히 자라납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보름쯤 뒤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걸음이 자연스러워지고 기분이 한결 밝아질 겁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식사 외에도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벼운 움직임을 함께 하세요.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10-15분만 걷거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단순한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 영양소가 근육으로 잘 전달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면 이 작은 변화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억지로 시키지 말고 다정하게 권해주세요. 아침엔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엔 검은 콩밥 한 그릇, 저녁엔 새우포 반찬 몇 개. 그게 바로 당신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건강과 생명의 활력입니다.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의 목적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젠 몸이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말하며 절망하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바꾼 뒤 그들은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산책하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모든 노력이 보람 있다고 느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제대로 먹으면 몸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복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팔로우와 댓글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을 읽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사람과 삶 그리고 건강을 배웁니다. 근육 상태를 집에서 직접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 없이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경력의 전문의로서 확신합니다. 누구나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단 오늘부터 시작한다면요. 기억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